뉴스버스 속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생경제연구소를 운영하는 안진걸, 임세훈 공동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사실은 고발사주 사건 알잖아요. 알죠. 고발사주 사건도 지금 수사한다고 뭐 해가지고 뭐 하는데 예. 사실 대선 때 아유. 윤석열과 한동훈, 김건희 다 고발이 돼 있었잖아요. 예. 입건이 돼 있었단 예. 말이에요. 근데 소환조사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음. 그때 네. 공수처가 눈치 보느라고. 그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와 네. 뉴스버스의 대특종인데 대선 전에 저희가 바로 즉시 고발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사건은. 근데 고발인 조사조차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공수처가 눈치를 봐버린 거죠. 네. 확실하게. 그래서 당시에. 지금 이제 그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이 사건도 마찬가지죠. 공수처가 지금 고발장을 접수를 해가지고 입건이 심우정 입건됐으면 예, 입건했어요. 예. 뭘 해야 되겠어요? 수사해야죠. 불러 그러니까- 소환해야죠 또. 소환하고. 하는데 예. 압수수색도 할 수. 그렇죠. 예, 예, 이 예. 수사 단계 네. 이게 첫 이게 우리가 수사한다. 음. 이 신호탄이 압수수색이잖아요. 예, 예. 압수수색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공수처가 그 본인들이 왜 설립이 됐는지에 대한 취지를 잘 아직까지도 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라고 있는 네. 데가 공수처입니다. 그러면 심우정 일단 검찰총장 고위공직자죠. 수사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수사하려고 하는 시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네. 수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김성훈과 이광우입니다. 네. 김성훈, 이광우 이 사람들도 고위공직자예요. 경호처에 그렇죠. 거의 그 제일 최상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기도 분명히 수사해야 되는데요. 수사해야 될 또 하나 이유가 생겼습니다. 어제 보도가 나온 게 의하면 심우정과 심우정이 다 비슷한 놈들이어가지고 헷갈렸네. 예. 이광우와 김성훈이 나눈 대화가 이런 대화가 있잖아요. 네. 공수처 놈들 오면 가만히 두지 말자. 왜 체포하러 올 때 그러면서 비하합니다. 공수처 검사들 다 삐리삐리들인데 우리가 오면 걔네들 가만두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비하합니다. 여기 공수처 말해도 검사분들 분노하셔야 됩니다. 그럼 분노를 뭘로 해야 되냐? 올라온 고발에 대해서 빠르게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잡아들여야 됩니다. 뭐 구속영장 청구는 그런 식으로 당연하고요. 표현했더만요. 공수처 들어오면 검사 작살내버려라. 작살내버려라. 그리고 비하한 표현돼요. 그 비하가 XXX인데 세 단어거든요. 그럼 뭐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아마도 보기엔 그거를 그거겠죠. 예. 윤석열이 시켰을 거예요. 그렇죠. 네. 구형으로 그대로 시키니까 그거를 그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네, 네. 윤석열 용어였는데 윤석열 용어죠. 네. 윤석열이 자주 쓰는 용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맞아. 윤석열 용어기 때문에 윤석열 분명히 그렇게 지적했을 예, 거예요. 네. 그래서 공수처 이 얘기를 듣고 빨리빨리 움직여서 공수처 지금 없애자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런 얘기까지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존재 이유 이걸 증명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려면 빨리 이 심우정의 어떤 이건 직무유기에 대한 예. 문제죠. 네.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대한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빨리 그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하고 액션을 취해야 된다. 맞습니다. 눈치를 볼 때가 아니고 네. 액션을 취해야 될 때다. 눈치는 국민의 눈치를 봐야지. 언제까지 윤석열이 아니, 끈떨어진 맞습니다. 윤석열 심지어 눈치를 봅니까? 공수처는 오동훈 처장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무슨 답변을 잘 못했다는 그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압수까지 당했잖아요. 네. 그러면 옛날에 검경이 그런 경우 많이 있었잖아요. 경찰은 검찰 수사하고 검찰은 경찰 수사하고 네. 물론 국민들이 보기에 그게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았던 면도 있지만 근데 그게도 순기능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러면서 검경의 모습이 양쪽 다 드러났잖아요. 검찰은 경찰의 비리를 들춰내고 경찰은 검찰의 비리를 들춰내가지고 역사적으로 수도 없이 많은 싸움을 했는데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비리, 경찰의 비리가 드러나가지고 결국은 권력기관들이 자연스럽게 조금 더 투명화하는 계기가 됐는데 보복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좋으니까 검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득달같이 반박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 혹시 모르겠습니다. 공처 안에서 문제가 있는 거 있으면 그것도 이제 하면 드러내서 개선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압수까지 다 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가 어쨌든 윤석열을 체포하는 데는 성공해가지고 국민들의 박수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구속 취소되는 바람에 그 성과가 굉장히 허물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다시 국민의 박수를 받으려면 심우정과 죄송합니다.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님하고 이름 똑같은 대검의 이진동 장, 심우정과 이진동. 네. 그 다음에 선관위로 출동하기로 연락을 주고받은 대검 포렌식 과장이라고 저희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이 두 가지만 잘 수사해도 국민 입장에서는 오케이 공수처 더 키우자, 더 힘을 실어줘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그 출동한 부분 있잖아요. 출동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이제 민주당 제보는 출동한 걸로 이렇게 예. 간 걸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란 특검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지금 고발된 사항에 대해서 빨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치가 네. 아니고 액션을 취할 네. 때다. 이런 얘기를 한 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속 취소 얘기로 조금 넘어가면 구속 취소가 됐는데 짜증 난다고 이제 짜증뿐만 아니라 불안하고 이제 막 솟구치잖아요. 네. 분노가. 그러니까 재수감을 해야 돼요. 네. 빨리 네. 넣어야 돼요. 다시. 넣어야 돼. 근데 이제 그 판사가 직권 재구속하는 방안이 예.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나머지 걸로 이제 그 같은 사안으로는 판사가 직권 구속 안 하면 같은 사안으로는 구속영장을 청구를 못 하잖아요. 예.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 파면되면 다른 사안들이 줄줄이 대기를 하고 너무 있어요.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두 분들이 계속해서 19일 날은 마지막 고발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 아까 말한 윤석열 구속 사안에 해당되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물어보고자. 그럼요. 예. 저희는 뭐 좀 이따 그 마지막 고발을 임세훈 선생님 설명해 주시고요. 네. 그거 외에 저희가 아주 주목했던 윤석열에 대한 고발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부산 저축은행 불법 부실 대출 네. 문제, 김만배가 박영수를 조우영한테 프로코 조우영한테 네. 연결해 줘가지고 박영수가 변론하면서 윤석열이 수사를 하나도 안 하고 덮어준 사건. 네. 요걸 보도했다는 유만으로 우리 뉴스타파 뉴스버스가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고 있습니까? 압수수색 당했죠. 네. 마치 이재명하고 민어 짜서 보도하는 네. 악질 언론인 것처럼 윤석열이 몰아박았죠. 막 모욕했죠. 뭐 MBC, KBC, 뭐 뉴스 고발 사주 때는 MBC, KBS 보도면 모르겠지만 무슨 작은 인터넷 매체 보도를 누가 믿냐는 이런 모욕을 하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 그때 저희가 고발 사주 때도 윤석열을 고발해놨지만 한동훈을 이 언론사들을 탄압하고 네. 마녀 사냥하는 거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으로 고발해놨거든요. 네. 그 검찰 사실 수사권도 없잖아요. 네. 무슨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수사권 넘는 자들이 열 몇 명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립니까? 우리나라에 진짜 수사해야 될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주가 조작부터. 그래서 그때 저희가 윤석열과 그 검찰 정치검찰 특수수사팀, 그러니까 뉴스버스 뉴스타파 수사팀 고발해놨어요. 저는 이거 파면 되잖아요. 네. 요건 다시 수사해. 그냥 검경 뜻 있는 검경 한두 명만 수사해도 네. 이건 직권남용으로 저는 바로 구속감이라고 봅니다. 김대남 네. 전 시민사회 수석 시민사회 비서관 있잖아요. 네. 김대남 씨가 그 얘기했잖아요. 뉴스버스 수사에 대해서 총선용 흔들기다. 총선용을 이제 총선 대비해서 입막기다. 예. 비판 언론 입막기다. 그런 그러니까요.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때 그걸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압수수색할 때 입장도 그런 거에서 국민 전환용이고 고발 사주 보도라든가 그 당시 그렇죠. 검사들에 대한 그 이정석 검사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뭐 등등 어떤 검사 비리들을 계속해서 보도하니까 거기에 대한 입막기용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허위 수사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이 이 허위라는 걸 전제로 수사가 들어온 거잖아요. 예. 근데 저희는 이제 뭐냐면 허위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죠. 수사를 했다. 예. 그래서 국가 상대로 검찰 상대로 지금 손해배상 예. 민사 손해배상을 내서 재판도 시작하셨죠? 재판 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허위라는 걸 알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 개시를 했고 예. 아까 부패 수사하고 경제 수사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명예훼손 수사를 수사 개시를 했고 이게 이제 수사 개시권 남용이라는 거죠. 예. 뭐 불법 압수수색 그리고 통신조회, 예. 과도한 통신조회. 몇만 명 당했죠? 몇만 명? 3천 명. 예. 네, 아니 3천 어떤 명. 분들은 몇만 명. 아니 제가 그 있는데 자료를 최소 받았는데 3천 명. 아니 3천 명이에요. 예. SKT, KT, 예. LG U+에서 제 한 건으로 예. 3천 명을 이제 조회를 다 한 그러면 이제 거죠. 뉴스타파 건 빼면 아니요. 거기까지 하면 더 거기는 될수 이제 있겠네요? 뉴스타파는 그때 이제 보도가 됐던 1월 4일, 5일 날 했던 예. 보도가 됐던 건 제 한 건이에요. 아. 뉴스타파는 그 전에 압수수색을 당하고 예. 그 전에 이루어진 거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았어요. 3천 건이 이루어진 거에 받아서 제출해서 이제 지금 하나씩 진행이 되고 있다. 예. 그 얘기가 나와서 그냥 말씀을 예, 드리는 예. 겁니다. 그때 저는 네. 이제 통신 사찰 조회를 당했는데 임세훈 소장이 저한테 어필을 하더라고. 아니 이진동 대표나 봉직 기자면 자기도 공조도 많이 했고 고발도 많이 났었는데 자기는 안 당했다고 정치 검찰이 자기를 빼먹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거 수거 대상이 없다는 거에 분노했죠. 좀 더 아니
그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근데 그거는 우리 안 소장도 아직 안 나왔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래서 내란 특검이 돼야 되는 네, 게 네. 그거는 대표적으로 그날 밤에 정치인들 위주로 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어준 공장장인가요? 김어준 씨 네, 네, 워낙 네, 네. 영향력 있어서 유명하시니까. 그런지 네. 거기다 하나 끼워넣은 거고 네. 나머지는 어딘가에 문서상으로 존재할 거예요. 거기에 보면 임세훈도 들어가 있을 거고 그렇죠. 아마 그 우리 안 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백령도 배편 티켓이 다 있었을 것 같은데. 예. 꽃게밥이 됐어요. 네. 저안 그래도 꽃게를 좋아하는데 꽃게한테 먹힐 뻔. 근데 이제 이건 문서상으로 돼 네. 있는 네. 사람들일 거고. 예, 어제 맞습니다. 어제 임세훈 소장이 고발한 거에도 그 윤석열의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이제 임 소장이 소개해 주실 텐데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님. 네, 그 부산저축은행 불법 부실 네, 들어가 있습니다. 수사를 해놓고 네, 그게 안 아무 문제가 했다고. 없었다고 거짓말하고 오히려 네. 뉴스타파나 뉴스버스를 허위 보도를 일삼는 자로 몰아간 거 그것을 그렇죠. 제가 고발한 거예요. 그것도 포함되어 네, 있어요. 네, 네. 어제 그러니까 고발한 네. 건 네. 그 뭔가요, 정확하게? 진짜 뭐 저희가 어제 고발장만 거의 170페이지 가까이 됐어요. 이렇게 그거 두껍습니다. 누가 썼어요? 저희 뭐 검사 모임에 변호사분들 오동영 변호사, 이희성 변호사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많이 조력을 해주셨고요. 거기에 뭐 그냥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이미 윤석열의 범죄는 차고차고 넘치는데요. 네. 이미 본인이 언론에서 말한 거, 네. 행동한 거 요것만 했는데도 이렇게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일단 공직선거법 당선 목적을 허위사실 공표했던 것. 네, 이거는 대선 때 우리가 수없이 많이 봤잖아요. 네. 우리 장모 뭐 10원 한 판 피해 준 적 네. 없어. 우리 아내는 구약 성경 다 외운다. 그리고 뭐 우리 아내는 주가 조작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 봐서 절연했다.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4천만 원 손해봤다. 네, 거짓말이었지. 손해봤다. 이거는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낙선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 이거는 음. 그 당시에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장동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합니다. 네. SNS도 써요. 네. 우리 또 8억 5천만 원이 무슨 뭐 8,500만 원이 됐네요. 뭐 8,500억이 됐네. 8,500억이 됐네. 8,500억이 됐네요. 이런 거를 SNS도 쓰고 토론 때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거는 명백하게 이재명 후보를 낙선하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인 거죠. 굉장한 네. 중범죄입니다. 그다음에 기부금지, 기부금지 위한 그리고 부정선거 운동죄 등등으로 이제 고발을 했고요. 네. 그 중에는 최은순과 김건희가 주가 조작, 불산 불법 대출 사건, 그리고 건진법사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허위 재산 신고도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 기억하시겠지만 김건희가 이제 첫 순방 갔을 때 귀걸이, 목걸이, 액세서리 차고 가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유명 브랜드의 액세서리입니다. 뭐 수천만 원, 수억 수천만 나가는 원, 거죠. 수억. 1억 안팎으로 네. 평가됐죠. 합치면 1억 정도 돼요. 네, 이게 뭐 네. 반클리프 아펠이라는 건데 네. 그게 굉장히 비싼 건데 거기서 김건희는 어머 누가 빌려줬다 얘기했는데 네. 빌려줬다 하더라도 불법이죠. 불법이죠. 예, 이건 빌려줘- 대가성. 그렇죠. 빌려줬으면 그것도 불법이고 불법이죠. 그거 자기 건데 신고 안 했으면 그것도 불법이죠. 불법이고. 예. 재산 신고 목록에는 없었는데 네. 그걸 어제 고발하신 거죠. 그 네, 부분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 했고 근데 너무 많죠. 그래서 일단 그게 윤석열 본인이 말한 것, 네. 그다음에 우리가 보았던 것 이것만으로도 한 8가지로 해서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로 네. 당선 목적, 허위사실 네, 공표. 그다음에 낙선 목적. 그러니까 이게 선거법으로 들어가는 선거법으로 들어가는데요. 거죠. 윤석열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죠. 정지됐기 때문에 네. 이게 파면되고 나면 당연히 수사가 이건 수사가 공소시효 해야죠. 남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선거법이 이제 6개월 때문에 끝나는 건데 공소시효가 근데 지금 여기는 정지됐기 때문에 바로 발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제 마지막 말로는 그런 말을 했어요. 윤석열이 대선 때 이렇게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했고 또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했고 더 나아가서 본인이 불법 선거사무소까지 운영했습니다. 네. 이 세 개만 봐도 이게 실제로 수사가 제대로 되고 판결이 나면 이건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행위들이에요. 네. 선거법이 얼마나 예민하면요. 저도 이제 선거를 치러봤지만 제가 쓰는 물품 뭐 이런 거 컵까지도 다 기록을 네. 해놔야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심지어 선거를 뛰지도 않았잖아요. 그 중간에 잘 안 돼, 컷오프돼서 안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선거 기간 예비 후보 때 썼던 모든 것이 다 끝까지 컵 하나까지 네. 제출이 돼야 돼요. 여기서 단 하나 1원까지 틀리면 제가 선거 출마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은 이 너무나도 심각한 불법 행위들을 자행해서 이거는 만약에 수사가 되면 당선 무효형에 해당돼요. 정말로. 당선 무효가 당선 되면 무효. 그러면 자 우선 파면이 됐기 때문에 하면 네. 실질적으로 당선 무효가 뭐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네. 돈을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도 그렇죠. 뱉어내야 됩니다. 네. 토해내야지. 그 왜냐하면 그 막대한 세금을 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합쳐가지고 그동안 세금 썼던 거 약 500억 가까이 되거든요. 네. 490억을 토해내야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당선 무효가 되면 저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지금 파면된다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경호도 받고 혜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거 다 국가 세금이에요. 네. 근데 당선 무효가 되면 전직 대통령도 박탈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입니다. 일반인. 그냥 네, 피의자. 네. 그래서 저는 이 당선 무효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당선 무효가 되면 이제 당선 사실이 없어져요. 당선 취소되는 거네요. 아예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럼 일반인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보태드려야겠어요. 예, 예.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많아. 임 소장님 놓친 것 같아, 안 소장님하고. 예. 예. 제가 허위사실 공표를 조금 더 추가해 드릴게요. 아, 예. 네네네. 기대됩니다. 해주십시오. 기대됩니다. 이 얘기 들으면서 딱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네. 하나는 아까 안 소장님이 얘기했다는 건 고발 사주 때 예. 고발 사주의 지금 2심 판결은 뭐냐면 윤석열이 기획자일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판사가 지적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윤석열은 뭐라 그랬냐면 정치 공작이라고 그러면서 저희 뉴스버스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허위 사실인 허위 거잖아요. 사실이죠. 왜냐? 겉으로 엄청 맹비난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당사자니까 네, 네. 당사자니까 남한테 뒤집어 씌웠다는 건 예. 허위 사실인 거잖아요. 허위 사실이죠. 그리고 일종 무고죠. 무고. 네. 무고죠. 이 부분 하나 추가하셔야 될 것 네. 같고 네. 또 하나는 로또집 로또집. 김만배 누나가 사준 아, 9억. 연희동 집 네. 여기에 대해서도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김만배를 했잖아요. 모른다고 막 하고. 네. 우연히. 네. 우연이라고 그랬는데 자 이게 드러나고 있잖아. 우연이 절대 세상에 이런 우연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로또의 운보다도 더한 맞아요. 로또 곱하기 로또의 이 확률이 예. 있어야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예, 예. 이 부분도 하나 추가하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 네,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21대 국회의원 선거 또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말씀 고발 사주권 그게 이제 21대의 국회 선거에서 영향을 줬던 것이고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아시는 명태균 건처럼 네. 이 당무에 개입하고 공천에 개입하고 영향을 주는 행위들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이 총선 전에 전국 돌아다니면서 민생 무슨 연석회인가 네. 하면서 돈 팡팡팡팡 쓰고 천- 공약 남발한 거 천조를 쓰겠다고. 천조 가까이 진짜. 공약 입으로만 남발한 거 그다음에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본인이 했던 거짓말들 그래서 이 세 개 선거에서 다 이 네. 사람은 다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 총선도 보면 이른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잘라버리려고 그랬잖아요. 자기 네. 최측근도 이게 불법 당무 개입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당내 선거의 경선 방해죄라는 것도 있어요. 네. 뭐 김경률 음. 경선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가게 해버리고 그랬잖아요. 막 강압적으로. 네. 이거 이제 선거법 보면 재밌는 줄 아는데 당내 경선 자유 방해죄도 네. 있어요. 음. 근데 그거 얼마나 많이 개발했어요.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이제 근데 방금 김만배 누나가 집 사준 거 하니까 생각났어요. 당시 홍준표가 로또 맞으러 확률을 그랬는데 정확히는 5,170만 명의 국민을 상대로 만난 거기 때문에 거의 5천만 분의 1의 확률이고 집을 유주택자 집이 있는 유주택자들만 살려고 했다 해도 2천만 명이 넘는 확률로 네. 김만배 누나를 만났는데 윤석열 뭐라 했냐? 김만배를 모른다. 뭐 상가에서 한 번 만났다. 이건 전형적인 거짓말이에요. 완전 네. 거짓말이죠. 네. 아니 제가 이래서 또 화가 나는 게 김만배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보십시오. 김문수 그 성함이 생각이 안 나니? 그렇죠. 김문기 예. 그 김문기님을 기억 잘 안 난다. 네. 이거 이야기한 거 갖고 지금 사람 몇 년째 들들들 뽑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음 네. 주에도 선거가 아마 나올 텐데. 그러면 지금 윤석열은 이 선거 때보다 그럼 딱 까놓고 얘기해서 똑같이 그 김만배 모른다고 했던 거 똑같은 수준으로 수사를 해야죠. 그러면은 윤석열도요. 그리고 이제 이것 말고도 금방 이제 허위사실 공표 예. 얘기만 하고 선거 관련된 거 부분만 있었는데 지금 명태균 사건 있고 네. 아까 공천 개입 문제 예. 얘기했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 사건 너무 있고 많아요. 또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고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잡혀 있는 네. 김성훈하고 네, 이광호 이광호. 있잖아요. 예. 여기가 구속되면 윤석열은 공범 내지는 교사범이거든요. 네. 모집병방의 교사가 네. 되죠. 그렇죠. 교사가 되고 공범이거나 공범이네. 교사가 되거나 입건도 되어 있습니다. 네, 입건도 돼 경찰 있기 입건도 때문에 있습니다. 예.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석열 파면되는 즉시 아까 말했던 대로 그렇죠. 공범 내지 교사범으로 네. 바로 수사 들어가서 구속시킬 수 있거든요.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네. 어떻게 된 총칼 쑤시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부하들만 다 구속되고 윤석열이만 떵떵거리고 있다는 건 진짜. 이건 기본적인 정의가 무너진 것이죠. 네. 예. 네. 아. 그래서 이제 윤석열 그때 체포할 때 상당한 진통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시면 그런 진통 파면된 상황에서 네. 이제 체포영장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 막을 거다 이런 네. 예상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호처는 없으니까 이제 그다음에 네. 처음에 경호처가 있기 전에는 202 경비단이 그렇게 외곽에서 저희들 괴롭혔거든요. 1인시도 못하게 하고 불법적으로 임선소나 저를 막 강압적으로 막 린치를 가하고 경찰들이. 근데 202 경비단도 우리 국민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이제 경호처가 마지막에 그런 짓을 한 건데 경호처랑 202 경비단이 없어도 이 극우 지지자들이 이제 막 집을 둘러싸는 네. 행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골치 아픈 상태에서 한국 사회가 어떠한 공권력이나 헌법적 권위마저도 법원의 권위마저 인정하지 않는 변종들이 등장했고 사실 80년대 90년대 급진 사회운동도 법원을 습격하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기껏 해봐야 재판 받을 때 고무신 던져 상해하는 사람 정도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고무신 던지면 아프지도 않잖아요. 뭐 네. 그 정도였는데 그것도 이제 걱정이죠. 분명히 구속이 될 텐 재구속은 분명한데 극우지자들이 집을 둘러싸고 폭력 행위를 할 거다. 그럼 윤석열과 김건희가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자들은 그걸 더 선동할 겁니다. 더 그러면서 하라고 부추기죠. 부추기고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대형 일부 사이비 대형 교회요 극우 세력이 나랑 함께 해주세요. 근데 그 피해는 결국 누가 그러냐?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다음에 못 모를 때도 일부 청년들이 피해를 당하잖아요. 인생이 망하잖아. 아까 임선수 소장 이야기한 것처럼. 자, 20일 날 그리고 이제 김건희 상설 특검법이 통과가 됐어요. 예. 통과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특검을 임명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특검을 네, 상설 특검. 총리가 임명을 하면 되는데 저기 내란 특검 추천위원을 먼저 의뢰하게 되겠다면서요. 네. 근데 그것부터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이제. 있죠. 그래서 와, 진짜 내란 뭐- 특검법, 내란 상설 특검법 통과가 됐는데 지금 네. 안 하고 있는 거잖아.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거고 이것도 지금 통과가 돼 있는데 할 것 같지 않아요. 최상목 네. 권한대행이. 그죠? 그렇게 이거 안 봐도 뭐 네. 비디오죠 이제는. 그럼 이제 네. 최상목 대행 얘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뭐 서울 양평고속도로 아이고 이야기가 얘기를 많습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끝도 없다. 그리고 끝도 없어 진짜. 끝도 없어가지고 지금 너무 빨리 왔어요 시간이. 예. 네. 그 최상목 대행 민주당이 탄핵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파면이 우선이다. 네. 그렇게 입장을 아마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하죠. 사실 나머지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일단은 뭐 윤석열이 가장 우두머리고 핵심이잖아요. 여기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소위 말하면 잔챙이 아닙니까? 네. 예,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다. 그래서 그렇게 입장 정리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한덕수도 그렇고 뭐 지금 한덕수가 뭐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다 하더라도 어차피 내란 수계가 파면되고 이제 뭐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슬슬 한덕수나 최상목이 그동안 저질렀던 여러 가지 비리나 공범 행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물 흐르듯이 흘러갈 겁니다. 근데 지금 최상목 참 난 이자가 지금 정신머리가 나간 거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최상목 대행한테 표로 당선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임명당한 겁니다. 윤석열한테 임명당해서 지금 대행이 된 건데 지금 너무 대통령 놀이를 심각하게 네.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대행을 하라고 해줬더니 대행이 뭡니까? 그냥 최소한의 권한. 예를 들어 내가 그러니까 결제 서류에 사인만 하면 되는 그런 용도로 그런 용으로 대행을 하는 거지. 누가 내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행사합니까? 지금 최대행 최상목이 공기업 인사 59명인가를 인사를 했어요. 네. 지금 본인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왜 인사 조치를 합니까? 그게 급한 일도 아닌데요. 그러면 올라오는 예를 들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고 그 특검 올라오는 거 그거 그냥 특검 서류 사인하고 이러라고 했지 누가 거부권 아웃권 하라 그랬어요. 당신이 뭔데? 그리고 왜 2명만 임명하라고 그랬어요? 네가 뭔데? 무슨 아이스크림 골라 먹기예요? 베스킨 라빈스야 지금? 그리고 지금 여기서 네. 국민이 지금 윤석열이 파면 안 되고 있어서 마음 졸이면서 아직까지 그 추운 날씨에 거리에서 얼마나 헤매고 또 단식 농성해서 지금 병원 실려가고 이런데 어디 가서 퍼스널 컬러를 찾고 앉았습니까? 퍼스널 컬러를 예. 배 보고 나도 신났더만요 표정 예.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어제인가요? 엊그제 방송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최상목에 대한 얘기가 나오길래 대선 출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뭐 지금으로서는 업무에 자기가 매진하겠다. 국격 혼란에 매진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엊그저께 방송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퍼스널 컬러 찾고 앉았길래 너는 내란 공범이다 최상목 씨. 너는 내란 공범이고 윤석열 파면 되면 너도 내란 공범으로서 처벌받을 거다. 그 지금 색깔 고르는 거 네 들어갈 죄수복 고르냐 색깔?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지금으로서는 대통령 뭐 선거 그거 생각 안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최상무한테 영상 편지를 보냈어요. 뉴스토마토 보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에 뉴스토마토에 제가 최상목 씨한테 보내는 조언을 드렸어요. 네. 당신이 대통령이 될 수 없는 3가지 이유. 거기 보시면 나오고요. 근데 마지막에 거기서 이제 영어 인터뷰였잖아요. For now, 뭐 자기는 집중한다 이래가지고 For now and forever, 너 대선 될 일 없어!라고 충고를 드렸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상목 씨. 아, 그러니까요. 진심 어린 충고를 너무 진심 어린 네. 충고했습니다.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 중독이 되게 나빠요. 위험합니다. 중독이. 우리가 수면제 졸려가지고 조금씩 먹다가 양이 커지거든요. 이게 뭔가 기분 좀 뽕 맞다 보면 이게 요만큼 먹었던 게 기분 좋아지잖아요. 네. 더 큰 뽕을 먹어야 돼요. 펜타닐 마구 복용해야 됩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냐? 내 몸이 위험해집니다. 내 몸이. 목숨이. 그래서 이제 꼭 적당히 마시셔라. 큰일 난다. 그 윤석열이 돌아와도 죽겠네. 죽죠. 네. 그러게 내 최상무는 네. 윤석열 돌아오는 게 싫겠네. 네. 네. 자기가 이렇게 지금 엄청 대통령 노래하고 있는데. 지금 네. 그래서 한덕수 네. 기각되기, 그러니까 파면되기 지금 최상무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그럼 한독수한테 지위를 물려줘야 되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럴 수 그 있죠. 임 소장님 잘 지적해주셨네요. 많은 헌법학자나 법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고난대행의 헌법적 한계, 법률적 한계는 뭐냐? 최소 유지 관리형 고난대행이라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법관 임명안이 통과됐으면 마용주,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통과됐으면 당연히 임명해야 돼요. 마흔이요. 그거는 형식적 이렇게. 권한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런 형식적 절차적 네. 관리 유지행위를 고난대행은 해야 되는 것이고 음. 적극적 인사 그 권력행위 뭐 거부권이라든지 거부권, 네. 인사권 이런 것은 다음 정부에 물려주는 게 맞다. 만약에 근데 예를 들면 인사권 중에도 어쩔 수 없이 뭐 치안의 공백이 일부 있어가지고 꼭 누구를 임명해야 된다 그 분야에서 그건 그러면 여야의 동의나 국민적 동의를 위해서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그 한계를 벗어나더라도 용인이 될 텐데 지금 최상무는 정반대잖아요. 해야 될 관리 유지로서의 마은혁 재판관이나 마용 대법관은 임명도 안 해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인사권과 거부권과 정치적 행위는 엄청 남발을 다녀요. 최상문 저는 나중에 윤석열 파면 된 다음에 최상문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 문제도 형사적으로 직무유기로 처벌 네, 받을 네, 겁니다. 네.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직권남용으로. 네. 그것도 헌법재판소가 유언이라고 결정했는데도 네. 지 멋대로 뭐 고려사항이 많다. 고려를 자기가 왜 합니까? 그러니까 그 고려사항이 많은 부분을 헌재가 정리를 해준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또 우리가 잊어먹고 있는 게 그 내란 특검 추천위원도 행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 하고 있죠. 그것도 중대한 직무유기가 되고요. 그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그다음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또 마용주 대법관입니다. 마용주 대법관. 그럼 그 사람 뭐 진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수인데 왜 임명을 안 하고 있는지 마은혁 임명, 마용주 아. 임명하면 마은혁도 임명해야 되니까 음. 대법관도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대법원장이 지금쯤 나서서 진익 나서서 어이 대법원장으로서 이야기한다. 촉구해야죠. 그- 네. 그 대법원의 구성권, 그 다음에 헌법재판 구성권은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당연히, 그다음에 대법원법을 보면 당연히 법원법을 보면 국회가 임명을 추천하면 그건 절차적으로 형식적으로 쌀만하면 맞습니다. 문화니까 네. 우리 대법관 빨리 달라. 근데 이 대법원장이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마용도 대법관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보수도 진보도 아닌데 지금. 네. 아니, 그래서 저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정권이 되면 이 부분도 국회에서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고 선거라는 그 민주주의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정하기는 싫고 싫지만 그래도 윤석열을 그나마 대통령직으로서 유지를 해주는 것은 국민이 뽑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인간이 미치광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네. 선출했기 때문에 이런 그 법적인 절차로 파면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대행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민이 뽑은 사람이 대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은 정말 하늘과 끝 땅 차이잖아요. 국민이 대리해서 선출된, 차라리 그렇게 되면 만약에 뭐 거리가 되면 대통령의 거리가 되면 그 대행은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위자. 그럼 누굽니까? 국회의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국가서 2위.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네. 대행 체제도 저는 좀 손을 봐야 되지 않나. 뭐 지금은 네. 당장 못 보겠지만 다음 그렇죠. 새로운 이번에 정부가 되면 굉장히 건설적인 토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탄핵안 특히 그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면 그 선출되지 않은 네. 헌재가 결정하게 두는 것보다는 헌재는 더더욱이나 대법 이렇게 네. 진보 보수 중도 이렇게 혼재돼 있지 않습니까?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게 30일 이내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네. 이런 의견도 있는데 물론 이제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또 많은 비용이 드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또 헌법재판과 충돌하는 개념이 있지만 대한민국 좀 더 반듯한 민주주의국가 그다음에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가 조금 더 그러니까 대통령 국민 소환 또는 네. 국민투표를 탄핵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는 이런 대안도 이야기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건 당장 이제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결정 좀 예, 제도적 급한 건 과제로 아니죠. 우리가 결국 한번 이제 헌법 개정 사항이 되는 그렇죠. 거고 네, 개헌으로 그렇죠. 같이 좀 해결해 나가자. 할 때 네. 그런 논의들이 충분히 있을 수 음. 있겠다 싶네요. 네. 자, 아까 이제 그 얘기 서울 양평고속 네. 최근에 윤석열 김건희 또 국정농단 수사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되면서 노선이 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김건희 일가한테 특혜를 주는 쪽으로 변경된 거 아니냐라는 게 이 의혹의 핵심이었고 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권력이 인수위 때부터 이용된 그렇죠. 거 아니냐 예. 이 얘기인데 이게 뭔가 새로 드러난 게 있었습니까? 이번에 진짜 아주 중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국토부가 자체 감사를 했는데 네. 물론 부실 감소요, 축소 감사요, 은폐 감사입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본인들도 숨길 수 없어가지고 네, 그 인수위가 출범하자마자 용역을 착수한 지 4, 5일 만에 네, 노선을 종점 변경할 걸 용역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 근데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밝혀냐면 용역에서 직원 간부가 그럽니다. 딱 한 번 간 다음에 자기가 안을 냈다. 종점 변경 안을 냈다. 네, KDI라든지 온갖 국책기관 그다음에 경기도 국토부가 전부 다 LH까지 다 해갖고 예비 도시- 타당성 조사를 도시공사까지 했죠. 예, 예비 타당성 조사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타. 예, 예타 전에 예, 준 타당성 조사부터 먼저 하거든요. 네, 정말 수십 가지의 그 통과를 한 안을 용역에서 간부가 지가 4, 5일 만에 음, 딱 한 번 가서 노선을 종점 변경안을 건의한 거거든요. 음, 근데 그게 그럼 우리 국민들이 생각에 말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음. 국토부가 그것을 국회와 언론과 그다음에 국회와 언론과 국민들이 그러면 용역 보고서 최초 안을 내라 했을 때 공개를 했는데 당시에 이게 작년 국정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작년 우리가 서울 양평고속도로를 폭력 2013년 6월 30일 날 임세현 소장 제가 제일 먼저 폭로했는데 2023년. 예, 2023년. 그러니까 그 재작년하고 작년에 한 1년간 공방이 있었잖아요. 엄청나. 네, 그때 국토부가 자료를 내는데 어떻게 냈냐면 종점 변경한 거 있잖아요. 최초 용역회사 직원이 가서 간부가 4, 5일 만에 네. 그걸 딱 그 페이지, 삭제하고 냅니다. 그 거기만. 페이지만 네 페이지만. 삭제한 네. 거잖아요. 그 페이지만. 그 페이지만. 네, 당시 이제 허용원이나 한준호원이나 강덕권이 이제 밝혀냈죠. 이송영 의원이. 네, 그랬는데 그때도 국토부가 아니다. 뭐 그냥 고의가 아니라 실수다. 단순 이상하게 뭐 페이지가 누락된 거다 했는데 국토부 감사를 보니까 고의적으로 네. 삭제한 게 확인이 됐고 네. 근데 고의적으로 삭제를 했는데 원희룡 장관이 지시를 한 건가요? 아니, 아직 그분 그러니까 그래서 축소 은폐죠. 그건 그런 수사를 부분은- 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분은 싹 빼놨는데 아니 이진동 대표님도 너무 많이 취재받고 임센서도 공문해봤지만 그런 중대한 내용을 국회와 국민과 언론이 다 달라붙어갖고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지 그걸 공무원들이 중하위직이나 공무원들이 지 멋대로 삭제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페이지 이제 삭제된 네.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네. 내용을 왜 삭제했냐? 거기에 음. 바로 용역 착수 4, 5일 만에 네. 종점 변경. 음, 무려 전체 노선의 55%가 바뀌고 음. 양평군 관내에서는 100%가 바뀌고 그다음에 비용이 무려 2천억 안팎이 더 드는. 네. 근데 하필이면 거기에 김건희 땅이 잔뜩 있는. 음. 그래서 양평에 있는 김건희 땅만 조사해 보니까 뉴스타파 민생경제 저희 감정평가사들하고 조사해 보니까 무려 125억인데 그 종점 변경되면 5배에서 10배가 뛰는 네. 그것을 누락한 겁니다. 이것은 음. 제가 그래서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은폐 축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중대하게 밝혀졌고 그래서 진상이 다 드러난 거다. 왜냐? 5일, 4, 5일 만에 용역에서 한번 딱 한 번 하고 이런 중대한 변경을 했는데 그 간부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이건 인수위에서 지시를 한 거죠. 김건희와 원희룡 그다음에 인수위 그 국토분과가 다 그 나중에 국토부 차관도 되거든요. 김호진. 예, 이제 음. 이 서너 명이 음. 김건희한테 상납하려고 작전을 짠 것이 확인이 됐다. 음. 그래서 이건 파면되잖아요. 저는 우리 고발 사주권 그다음에 우리 부산저축은행 부실 불법 대출 지적한 언론사 고의적으로 네. 탄압하고 허위 보도를 일삼는 집단을 몰아간 거, 그다음에 서울양평고속도로 불법 선거사무소 2개인가 운영한 거, 요건 금방 밝혀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합치면 징역 한 3년, 이거
유언행위 아니까 내란 말고요. 이걸로도 징역 3, 40년 살 수도 있어요. 중대한 범죄다. 근데 이제 김호진 씨가 그때 이제 인수위 그 국토 예. 교통이 담당- 거기에 김호진 간사였죠. 간사. 간사로 예, 있었죠.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 추론해 보건데 그때 그 어떤 공으로 해가지고 음. 김건희 입장에서 공이죠. 네. 김건희 일가한테 그렇죠. 그럼요. 했으니까 네. 그래서 국토부 차관을 갔을 거예요. 총무비서관 갔다가 네. 총무비서관이 갑자기 어. 국토부 차관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문장 하면서요. 그다음 정의가 나왔어요. 그다음 그 하나 사람 물어보려고 저겠다, 그러는데 음. 그다음에 이제 나와가지고 한국공항공사 공사? 사장에 지금 대기 중이잖아요. 들어가려다가 네. 딱 걸렸죠. 딱 걸렸는데 지금 네. 들어갔습니까? 아직 못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가 본인 입으로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보수는 챙겨주는 건 확실하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챙겨주는 게 있었으니까 또 그렇게 무리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거기 간부들이 실수했다 페이지 그런데 그럼 페이지 갈라치기를 왜 바꿔치기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페이지가 이렇게 우리가 문서 작성하면 1, 2, 3, 4 페이지가 출력이 되잖아요. 자동으로. 그러면은 그 페이지 내 페이지 빼면 예를 들어서 1페이지에서 4페이지 그럼 그 페이지가 페이지가 빠져야 되는데 연결돼 있잖아요. 그럼 바꾼 거죠. 의도적으로. 네. 일부러 뺀 거죠. 그렇죠. 네. 거의 근데 고의성이 어쨌든 간에 다분하다. 그게 지금 이번 국토부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은폐하고 축소하고 숨기려고 했는데도 그건 너무 명백해서 명백했으니까 그래서 악의적으로 삭제를 했다는 게 확인됐고 그다음에 또 그 용역회사에 네. 아니 20억이나 되는 돈을 먼저 용역도 준 안 거죠? 끊었는데 먼저 준 그런 거예요. 경우는 없어요. 네. 잘못이라고 밝혀진 거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있을 일이죠. 수가 없죠. 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국토부 감사가 그 뭐랄까요 지금 그 제대로 된 본질에 대해 접근을 못했는데 네. 야 이게 그 지금까지 제기했던 의혹이 맞구나 할 정도의 이 단서들은 다 제공해서 네, 보여준 네, 거네요. 네. 핵심이 빠졌어요. 음. 왜 변경했고 누가 지시했다. 그렇죠. 그건 그건 이제 본질적인 빠졌습니다. 문제니까. 예. 그런 거 그거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해야 맞습니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삭제를 누가 지시했는지만 밝혀내도 네. 그게 이제 원희룡이잖아요. 네. 아니면 국토부 1, 2차관이 다 인수 출신이었거든요. 당시에 배공구하고 김호진. 그럴 수 그 셋 있죠. 아니면 네. 원희룡 하나니까 아닙니까? 음. 그럼 그것만 밝혀져도 왜 그 삭제 지시했겠어요? 야 큰일 났다. 윤석열 김건희 그 도로로 저기 용역 착수 5일 만에 그 틈게 밝혀지면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날 거다. 이제 이게 핵심인 거죠. 서울 양평고속도로 이 종점 변경안, 그러니까 노선 변경이 김건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였다. 이 의혹을 제일 먼저 제기한 게 우리 저작권이 우리 예. 안진걸 소장과 임세훈 아유, 소장 두 분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2023년 6월 30일 날 네. 저희가 최초로 먼저 방송은 먼저 했어요. 저희끼리. 네. 근데 안진걸 TV, 민생식 땅 TV는 조그만 아마추어 조그만 곳이니까 이제 반향이 없었는데 오마이티. 강듣구 오마이 TV 나간 다음에 강듣구님만 저희 기자회견 했죠. 확실히 그래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기자회견 그때부터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인 이슈가 됐죠. 네. 가장 당시에는 가장 파괴적인 이슈였죠. 네, 그래서 거의 다행히 우리 또- 안진걸 소장이 제 기억나는데 네. 그때 이걸 빨리 해야 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른 일 하느라 바빠가지고 못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사이에 이게 사건이 맞아요. 커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제보가 오면 어, 제가 탐사의 최고봉인 이진동 대표님한테 검증을 요청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야. 그때 워낙 그 네. 고발 사주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또 통과하고 계셔가지고 2023년에 예. 그때 좀 뭐 바쁜 일이 있었던 예.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 그 나중에 보니까 너무 커져 있는 거야. 이게. 그리고 또그 네. 국토위에 이제 의원님들 한준호 의원님이나 이소영 의원님들이 워낙 또 다 그 잘 네. 그 단서를 찾아내 주시고 또 이렇게 질의를 잘 해주셔서 또 네. 그래도 이슈가 또 잘 그러니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대단했죠. 음. 강득구 의원님, 네. 한준호, 이소영 의원님, 한준호 이소영 의원님, 의원님. 네. 네. 박상혜 의원님, 허영 의원님. 그래서 제1야당의 존재이유를 그걸 보내줬는데 네. 저는 그 민주당에도 굉장히 큰 약이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대응 못하냐라는 본궁적 네. 비판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도 전투성이 좀 굉장히 제고됐어요. 그리고 명하려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국민들이 거기에 또 지지를 보내주니까 아 바로 이런 거구나. 네. 정권의 야당이 들판에서 들야짜잖아요. 영어로도 오포지션 파티고 반대하는 당이고 비판하는 당이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의원들이. 그래서 그건 참 잘 됐다. 이슈는 슬프지만 제1야당이 야성을 되찾는 계기가 됐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완 소장님하고 두 분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데 아유. 어쨌든 이게 이제 그게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쪽으로 지금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예. 권력을 갖고
김건희 일가 쪽으로 이익을 주기 위해서 지금 권력을 사용한 거. 아, 그래서 좀- 권력 사유와 네. 전형이다. 100% 확실한. 이렇게 볼 수 네. 있는데 윤석열은 윤석열이고 네. 김건희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네. 아, 김건희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윤석열에 가려져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게 파면되고 탄핵이 된 다음에는 김건희 문제로 다시 저는 넘어갈 거라고 봐요. 예. 예. 그럼요. 이것도 서울 양평고속도로 전형적으로 김건희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걸 윤석열이 주도했다라고는 좀 아무리 윤석열이 나쁜 놈이도 보기 어렵지. 왜냐면 윤석열은 정확히 땅이 얼마 있는지 모를 거예요. 차명재산까지 엄청 뒤섞여 네. 있거든요. 그 일대에. 그래서 김건희가 최은순가 주도하고 윤석열이는 마음대로 하시오 그랬을 거예요. 뭐 다 우리 어차피 상전이 그동안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장님 무사인데. 그 마지막 얘기니까 이제 우리 임 소장님. 네, 네. 예. 그러니까 그 내란 수계의 수계가 김건희예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들고요. 뭐 아까 내란 수계의 수계. 예, 수계가 이제 김건희다. 그 머리 위에 있다. 그리고 보면 알지 여러 가지 정황에 드러나잖아요. 그 이런 얘기 했다잖아요. 윤석열이 내가 뭐 마누라한테 그런 말 할 처지가 안 됩니다. 네. 이런 얘기하고 핸드폰도 마찬가지잖아요. 윤석열이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뭐 김건희가 남편 거 자기 거 두 개 다 핸드폰 막 보고 있어가지고 뭐하냐 이랬다고 하는데 짱까지 하고 싶다. 예, 김건희는 윤석열 핸드폰을 봐요. 근데 윤석열은 김건희 핸드폰 못 봅니다. 네. 그럼 너무나도 정략적인 종속 관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랬잖아요. 거기서 본인이 말한 겁니다. 윤석열이 제가 어떻게 그러면은 뭐 마누라 핸드폰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말도 못하는 처지야, 핸드폰도 못 보는 처지야. 근데 본인 핸드폰 뺏겨. 그러면 이게 명확하게 그 누가 상전이고 누가 밑에 사람인지 그러니까 수렴청정을 넘어서서 저는 완전 지배 종속 당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이 계엄도 제가 어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김건희에게 윤석열은 그냥 게임 아이템 갖고 있는 도구밖에 안 된다. 과연 그 둘의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사랑과 로맨스는 있을까? 저는 그런 의심도 들어요. 그냥 윤석열이라는 도구 뭐냐 검찰총장 시절에는 본인의 비리와 가족의 비리를 감싸주는 검찰총장으로서의 도구, 검찰로서의 도구, 나의 그 방패막이. 그 도구였고 지금은 대통령이란 더 큰 게임 아이템이 생긴 거잖아요. 그 게임 아이템 중에는 검찰총장을 넘어선 권력, 예를 들어서 뭐 인사권, 뭐 공천권 그런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다음에 수사도 무마해줘. 국토부에 얘기해서 부처에서 땅도 위게 해줘. 어디 순방나 데려가가지고 자기 갖고 있는 주식 올리게 해줘. 뭐 너무 게임 아이템이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남은 아이템 고민해봐서 김건희가 뭐가 있지? 세상에 내가 특검받게 생겼네? 내가 수사받게 생겼네? 여보 또 게임 아이템 뭐 있어? 있는 거 다 패봐. 다 네. 빼봐. 그러니까 계엄이 있네? 음. 야 계엄 써봐. 그렇게 해서 쓴 거예요. 전 그렇게 봐요. 네. 그래서 김건희는 윤석열을 게임 아이템의 도구다. 네. 저는 그 정도의 생각한다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저기 이제 그 12월 2일 날 네. 국정원장한테 문자 보낸 거 있잖아요. 예, 이 부분하고 그 12월 3일 날 잘 봐야 될 게 12월 3일 날 김건희가 병원에 갔다 성형외과 가죠. 예. 강남에. 성형외과를 갔다 네, 그랬잖아요. 개인병원 한 거 이 부분도 잘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하여튼 김건희가 국정원장한테 문자 보낸 거, 예. 성형외과 간 거. 그리고 저는 체포된 날 계산책 시키고 그 엄마는 다음 날 골프 치러 가고. 그렇긴 한데 예, 예. 그거 말고 윤석열이 12월 3일 날 개엄하는 날이죠. 그 경찰 김봉식한테 가정산 문제를 언급했다 그랬잖아요. 김봉식이. 그래서 저는 이 세 진술했죠. 가지가 연결이 있다고 해야죠. 그럼요. 연결이 돼 있다고 해요. 국정원장한테 보낸 문자 내용 플러스 김건희가 3일날 병원에 간 일 그리고 또 아까 말한 대로 가정산 문제 네. 이게들이 다 하나의 연결된 구조 속에서 나온 행동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맞아요. 네 김봉식이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봐야 예. 돼요 앞으로. 그러니까 일면 헌법재판에서 김봉식이가 표정이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이라서 말을 못한다 그랬는데 그 자체를 밝힌 것 자체가 아마 본인도 속으로는 황당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표정이었어요. 네. 지극히 괴업인데 예를 들면 진짜로 본인이 말한 것처럼 부정선을 때려잡기 위해서 방것을 찾기로 위해서면 김봉식도 알겠습니다 카카 이랬을 텐데 본인이 검찰에 진술한 게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가 있었다. 네. 도대체 뭐겠습니까? 김건희지 뭐. 그것은 김건희와 관련 가족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여러분 가족이 친가족하고는 인연을 끊었다. 어머니랑은 인연 끊었어요. 지금 그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잖아요. 가족은 김건희밖에 없거든요. 토리가 있지. 토리랑 김건희밖에 없잖아. 그렇죠. 토리가 어머니하고 끊은 건 오래됐고 네, 어머니도 오래됐어요. 윤석열이. 그래서 윤석열 얘기하면 윤석열 어머니나 그리고 누나. 얘기 전혀 아예 안 나오잖아요. 나와버리잖아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집안하고는 연이 완전히 끊어진 끊은 지 거죠. 오래됐다. 꽤 됐다라고 네. 김건희 보이고. 결혼을 결혼 때문에. 서부터 끊어졌다는 네. 이야기 했더라고요. 네. 저기 서울대 법대
선후배들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그때 그리 소문이 났더라고요. 아니 뭐 이건 파다한 얘기예요. 네. 여의도에서 그쵸. 김건희랑 결혼을 절대 하면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어머니가 연 끊었고 보시면 어머니가 끊은 게 아니고 윤석열이 끊고 뭐 서로 나서가 끊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결혼을 한 게 아닌가. 예, 그리고 오죽하면은 그 자기 아들이 대통령 됐는데 취임식에도 안 오잖아요. 취임식에 안 오잖아요. 초대가 안 그렇죠. 되고 네. 가족 자리에 음, 누가 앉아 있냐? 음, 최윤순, 명태균, 네. 그다음에 권오수. 조남욱. 권오수 가족들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권오수. 그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가족 같은 관계라고 김건희가. 그래서 발음을 유의해야 됩니다. 가족 같은 건지 가족 같은 건지. 아유, 네. 우리 그래서 이제 제가 추정하건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명태균 사건하고 얽혀 있는데 네. 명태균이 그 소위 황금폰 네. 휴대폰을 갖다가 야당에 민주당에 준다 준다. 그랬죠. 예. 예, 그 상황까지 지금 몰렸잖아요. 네, 네. 그리고 한동훈이 뭐 특검 특검 뭐 할 찬성할 거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음. 굉장히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김건희가 국정원장한테 협조를 요청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일부 녹음 파일 이런 게 USB 이게 뭐 조선일보도 가 있고 명태균이 그렇죠. 뭐 한 거 네, 이걸 네. 다 알고 있었을 거 네. 아니에요. 그래서 요청한 거는 그걸 뭐 수거를 지시를 네, 네. 했다든가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을 거고 네.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 하루 있다 답변을 한 걸로 나오잖아요. 조태용이. 예. 그게 노했을 가능성이 있어. 그걸 듣고 그렇죠. 김건희가 국정원에서 이건 어렵다라고 했을 가능성이 했겠죠. 있죠. 예. 김건희가 제가 들은 바로는 뭐 자해 행위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그래서 그런 병원을 의혹이 있었죠. 강경하고 음. 병원을 간 거고 윤석열이가 그래서 그런 저간의 이런 문제를 김봉식한테 그렇죠. 털어놔서 음. 계엄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우리 가족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다. 다 죽게 생겼다. 이놈들아. 그렇죠. 계엄해라. 음. 자해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런 그렇죠. 말이 나올 수 네.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본 시나리오는 굉장히 음, 설득력 있는데요. 맞습니다. 뭐 물론 애청자 여러분 저희들은 음모를 퍼뜨리는 것도 아니고 이진동 대표는 팩트 체크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아직 미지대 영역에 대해서는 이런 탐사 언론들의 이런 추정이나 정황 추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다 밝혀지겠죠. 네, 들어갈 겁니다. 아, 그거는 이제 김건희의 언행에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뭐 가장 최근 건 이거잖아요. 뭐 그 총 있으면 내가 나도 죽고 이재명도 네. 쏴버리고 싶다는 얘기를 할 만큼 그러니까요. 김건희는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하고 이른바 소시오패스적인 사람이다라는 게 파다합니다. 그래서 윤석열한테도 그러니까 대통령실 발로 이런 얘기도 들렸어요. 엄청 둘이 싸울 때 나 뛰어내린다. 나 죽는 거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런 썰들이 많아서 저는 말씀하신 게 상당히 신빙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이제 나중에 김건희가 국정원장한테 문자를 보낸 건 정말 이례적인 거잖아요. 조태용이 그랬잖아요. 네. 흔한 일은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흔한 이제 일은 앞으로 다 네. 다시 밝혀져야 되거든요. 네. 지금은 굉장히 국소적으로만 네. 경찰 특수단 그리고 검찰의 특수본 네. 여기서 수사한 거 이것만 국소적으로만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전체 어떤 내란의 규모 이런 거라든가 맞습니다. 반드시 특검이 돼야 어떤 됩니다. 기획 사전 기획한 사람이 어떻게 기획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리고 아까 임 소장님이 얘기했지만 14명만 나왔는데 수거 대상이 14명 아닐까? 한 3,000명 가까이 될 거예요, 예, 진짜로. 시태 백을 3,000개를 준비했다고 네. 하니까. 네. 근데 예. 거기에 그 문서가 분명히 전 존재한다고 네. 봐요. 네. 거기에는 아마 임 소장 이름 들어가 있을 거고. 싫어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미 네. 비슷한 표는 들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급 이상, 청와대 때 이제 그렇죠. 수석행정관이었으니까 네. 부대변이었으니까 네. 이미 포함되셨죠. 우리 안 소장도 그뭐 되게 자랑스러운 명단이라고. 서류에 투사니까 어디 들어가 있을 것 같고. 예, 아유, 근데 그러니까 무슨 말하자면은 무서워. 지금 14명이 문제가 아니라 네. 거기에 우리가 문서로 존재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드러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내란 특검을 분명히 빨리 해야 해야 된다. 됩니다. 빨리 해야 된다. 네. 그 얘기로 좀 마무리를 예. 짓겠습니다. 네, 네, 네. 빨리 해야 됩니다. 진짜로. 오늘 그 안 소장님 좀 늦게 오시는 바람에 임 소장이 와가지고 오늘 시간이 아니, 굉장히 한 30분은 지체됐네. 앞부분에 수석 소장님이 말씀하실 기회를 제가 드린 거기도 합니다. 워낙 뭘 드려 예, 그리고 또 하나 시급한 게 있습니다. 네. 저는 진짜 뉴스버스가 빨리 50만 구독자 돌파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열심히 꾸준하게 정치 검찰 문제를 이야기하고 탐사 보도를 이어가는 작지만 이렇게 강한 매체가 어디 있습니까? 심지가 굳고. 그래서 뉴스버스 50만, 임성식당 TV 10만. 이것도 매우 시급한 과제다. 자, 우리 함께 커나갑시다. 네. 윤석열 파면. 네. 그리고 파면이 답이다. 경제다. 파면이 파면이 인생이다. 인생이다. 파면이 살 길이다.
제발 좀 파면해 주세요. 헌재 재판관님 여러분. 이게 다음 주 생겼어요. 화요일 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월요일 한덕수, 화요일 윤석열. 좀. 자, 그러면 그 파면 선고되는 날 어디가 있을 거예요? 여기 올 거예요? 뭐 여기저기 와라는 데가 많은데 우리 네. 이진동 대표님 와라면 또 와야죠. 저는 오늘 아까 지금 이 스튜디오 오다가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황현필 역사가님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네. 전화가 오셔서 제가 제 방송에 한번 출연해달라 요청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날짜를 보시겠다 했는데 전화 오셔서 그래도 파면이 되고 나서 기쁜 마음에 가면 더 좋지 않겠냐. 그 파면된 날 본인이 생방에 야. 출연을 하시겠다. 아, 그때 그래요? 우리가 와. 파티를 벌이자. 어. 이야기를 하셔서 파면된 날 저는 제 임센 식당에서 최초로 파면 이후에 그 황현필 역사가님의 그 강의가 네. 또 맛있는 거 먹으면서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저녁 때쯤이면 낮에 뉴스버스 들렸다. 예. 예, 좋습니다. 한번 네. 들렸다 그렇게 한번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네, 네. 그거 지금 뭐 전환길이 지금 뭐 그 구구시대 앞에 가서 아이고, 판치는데 예. 전환길 이제 몇 시간 입에도 안 담기 남았다. 싫어요. 예. 전환길 몇 시간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실컷 것 같아요. 떠들고 있어라. 네. 아니 그 윤석열도 몇 시간 안 남았다. 남았다. 기자는 정말 나쁜 게 음. 문영배 재판관 집까지 공개를 해버렸어요. 나중에 전환길 집 공개해가지고 있을 너도 수 없는 똑같이 일이죠. 당해봐라 하고 네. 싶은데요, 진짜. 네, 금도를 있을 겁니다. 한참 어기고 있는 선을 거 넘죠. 파괴하는 자예요. 네. 네. 뭐 일타강사도 아닌데 일타강사. 뭐 일타강사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부승찬 전환기는 이야기하지 말자. 부승찬 의원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 넘네. 선 넘네. 자, 하여튼 이제 내란 세력 플러스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해서 충분히 철저하게 내란 특검으로 규명이 돼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조선일보의 행태 오늘 제가 이거 아. 가져왔는데 예. 이재명 끌고 여기 오늘 너무나 이걸 보면서 네. 논설 김창균 논설 주간이 쓴 기사인데 칼럼인데 네. 이재명을 끌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일 화가 나는 게 네. 이거예요. 어이없네. 그 계엄에 대해서 불능미수라 그랬어요. 에? 불능미수가 아니고 이거는 계엄이 선포돼서 실행이 된 걸 실행을 했죠. 된 걸 국회에서 계엄 해제시키고 네. 그러니까 제압을 한 거잖아요. 네. 시민들이 나서서 제압을 한 그렇죠. 거예요. 실패한 거란 말이에요. 네. 분명한 실행이 됐는데 실패한 그렇죠. 건데 이걸 그렇죠. 불능미수라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윤석열이 지금 동조하는 그런 야. 칼럼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꾸로 얘기를 해요. 자,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 이거 윤석열이 한 거 윤석열이가 아니에요? 그랬다라고 한 거 네, 보이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이재명과 야당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줄 탄핵을 하고 국가 예산을 갖다가 삭감하고 해가지고 국권문란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 성함이 뭐라고요? 이런 황당한 김창균. 어이가 없다. 칼럼을 써놨대요. 김창균. 지면이 아깝네요. 지면이 네. 아까워. 그래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둘이 같이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 아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저 칼럼을 써놨다고요. 그래서 계엄을 이재명 대표가 했습니까? 나중에 제가 진짜.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게 1등 공신이 누굽니까? 조선일보잖아요. 예. 네. 조선일보. 그리고 땡뉴 뉴스를 계속해서 생산했던 것도 조선일보. 그렇죠. 예. 그리고 비상계엄 때 잠깐 비판적으로 좀 돌아섰지만 그렇죠. 본인들도 깜짝 놀래서 예, 황당하니까. 다시 지금 와가지고 반동적인 지면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네. 이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심판을 해야 된다. 내란 부역 사이비 언론도 심판해야 이번에 된다. 반드시 국민들 함께 청산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김건희의 그동안의 거짓말이나 말이나 뭐 행동 다 하나도 동조하는 게 없지만요. 딱 하나는 동조가 됩니다. 김건희가 나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 근데 그 말에는 제가 동의하고 응원 드리고 싶습니다. 김건희도 오직 했으면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아니,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자기 네. 그 명태균과의 녹취록을 조선일보에 입수를 한 것부터 깜짝 놀랐고 그게 네. 계엄으로 이어졌다 보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 조선일보가 협박이나 거래를 하려고 했으니까 만약 그런 게 아니었고 여사님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 절대 폐간한다 말 안 했겠죠. 근데 뭔가 저는 분명히 뭔가 있었어요. 제가 박근혜 탄핵 네. 사건 때도 비슷해요. 조선일보의 어떤 양태들 태도가. 이렇게 보면 네.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이렇게 근데 두 가지야. 시작되었다. 이진동 대표님의 책 이렇게 네. 시작됐다가 명저입니다. 여러분 꼭 네. 보세요. 이렇게 시작되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안 소장은 이제 거래를 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죽이겠다 그랬을 텐데 그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시나리오가 하나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조선일보 갖고 있다는 거 알았어. 그럼 보도를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통해서 못하게 하려고 음. 전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두 번째 쪽이 오히려 더 가깝지 네. 않겠느냐. 그 과정에서
폐간에 목숨 걸었다는 발언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게 이제 조선일보 쪽에 전달이 됐어.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겁 많거든. 네.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네.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아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막 길어지고 있는데 오늘 재밌는데 아니 조선일보 놈들이 얼마나 많이 그동안 내노란 권력자도 막 겁박하고 뭐 날리고 그랬습니까? 심지어 국정원으로 짜고 최동욱도 막 날리고 그랬잖아요 옛날. 근데 김건희가 그런 위험천만한 반헌법 반언론 발언했는데 한마디도 항의를 못 하세요. 못하죠. 그 너무 그건당당하잖아요. 지금 또 못하는 게 뭐냐면 조선일보는 5대 3으로 기각돼갖고 윤석열이 직무 복귀한다고 지금 생각하니까 더 무서워해서 복귀하면 이제 김건희가 김건희가- 폐간시키지. 바로. 그러니까 비율을 맞추고 있는 거죠. 네. 예, 무서워, 굉장히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예. 그 박근혜 때도 그랬잖아요. 그 책 읽어보셨잖아요. 이렇게 근데 시작되었다. 됐다. 무릎 꿇은 조선일보라고 썼어요. 예, 알죠. 박근혜 권력한테 무릎을 꿇었다. 그러니까 자존심을 굽혔다. 제가 무릎 꿇었다 이런 표현으로 썼는데 굉장히 그 권력 지향적이기 때문에 예. 권력의 생리를 너무 잘 알아서 아까 그런 얘기를 만약에 제대로 전달이 됐다. 그럼 무서워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뒤로 물러섰을 그렇습니다. 거다. 이렇게 생각. 이 대목이 이진동 대표님이 대특종거리를 여러 개 갖고 있었는데 그 특별수사 취재팀이 조선일보가 보도를 못하게 합니다. 이진동 대표님. 근데 이진동 대표님이 결국 당시 보도를 강행하고 성공하셨던 것이죠.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보면 좀 나오지만 그런 에피소드는 또 나중에 한 번 더 그러니까 따로 얘기를 할 이렇게 때가 있을 것 시작되었다 같습니다. 책, 임센식당으로 오세요 책, 그다음에 임센 소장과 네. 제가 쓴 태진하라 네, 책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한 번씩 봐주시면 오늘 고맙습니다. 그 네. 임 소장님 책도 가져왔었는데 안 예. 가져왔네. 아닙니다. 아니, 일단은 태진아라 책에 전념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자 오늘 시간이 조금 많이 한 30분 이상 아이, 초과가 좋은데요, 돼버렸는데 좋은데요. 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